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84회 기출문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원천징수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는 프로그램의 원천징수 모두 선택해 놓으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죠. 문제 5번입니다. 2020년도 기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84회 기출 같은 경우는요, 원천징수 쪽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1번 문제는 사원 등록 쪽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 문제가 나왔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우리 어김없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김미소 여성 근로자이고 입사일자는 2020년 6월 1일이며 국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김미소를 사원 등록하고 여러분 사원 등록하는데 사원 코드는 105번이네요. 그리고 김미소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한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자, 결론적으로 김미소 씨가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라는 표현이 되네요. 자,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본공제 여부를 무엇으로 불어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점은 5점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조건 나올 때 여러분 이게 별도의 문구들이 있는 게 있으면 그거 먼저 읽으세요. 하단에 당구장 표시가 있죠.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은 우의 소득이 전부이며 비고란에 눈으로 봐도 소득 금액이 써있죠, 여러분. 이게 전부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의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 적색이 나와도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김미소 씨부터 김미정 씨까지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김미소 본인이고요. 자, 지금 내국인입니다. 동거 여부 부분은 뭐 공란인데 어차피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박지민부터 김미정 씨까지 있다 이런 얘기니까요. 뭐 본인의 동거 여부 부분에 뭔가 표시하는 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연간 총급여액 2,850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위에서 보시면 김미소 씨가 여성 근로자예요. 자, 여성 근로자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녀자 공제 여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녀자 공제는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 부녀자는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제가 부녀자에 해당이 되고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따져본다라면 일단 소득이 충족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종합 소득 금액 얼마 이하이어야 하고요. 3천만 원.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요. 자, 이렇게 요건이 돼요. 그런데 이 종합소득 금액이 우리 근로소득의 총급여로 얘기할 땐 저는 항상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뒤에 짜투리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큰 덩어리만 기억해달라. 총급여액 얼마이다? 총급여라고 하는 건 우리 과세급여를 말하죠. 그 금액 기준 얘기할 땐 4,100만 원이에요. 자, 그래서 4,1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연간 총급여액 2,850. 그럼 여러분 4,100만 원보다 작은 쪽이죠? 아, 그러면 김미소 씨는 일단 여건의 첫 번째는 해당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부녀자 공제는 요게 충족이 되면 그 다음 지금 기혼인지 미혼인지를 따져보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혼이라는 얘기는 남편이 있다는 얘기죠. 자, 배우자가 있어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공제가 돼요. 됐을까, 여러분? 미혼인데요.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세대주이어야 하며 기본공제 대상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지금 김미소 씨는 배우자 누가 있어요? 박재민 씨가 있죠? 그럼 김미소는 부녀자 공제가 된다, 안 된다? 돼요. 그래서 김미소 옆에 뭐라고 써놓으셔라? 부녀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야 체크를 하겠죠? 자, 그리고 다른 사항 별도로 준 건 없어요, 여러분. 내국인의 거주자이고 사무직이고 이건 입력할 때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니까. 자, 박재민 씨 배우자. 배우자는 나이에 대한 거는 규제하지 않죠, 여러분. 네, 연령은 불명입니다. 자, 현재 동거하고 있고요. 배우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같이 살지 않아도 우리 별거 상태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사업소득 금액 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사업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까지만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는
공제 못 받네요. 부라고 넣어야 되고요. 자, 김성호 본인의 아버지, 김미소 씨 아버지입니다. 자, 내국인인데요. 영국에 거주하고 있대요. 자, 이런 얘기는 결론적으로 외국에 살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자, 영국에 거주한다는 건 주거 형평상 벌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김성호 씨 부가 됩니다. 그런데 유미영 씨 어머니도 현재 영국에 거주 중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공제 대상에서 우리 부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누구 가시면 될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시는 분이 박예슬. 딸이네요, 여러분. 자, 03년도에 출생했습니다. 2020년도니까 17살이니까 공제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자, 현재 미국에 유학 중. 유학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학업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문제되는 거 없어요. 소득도 없고요. 그러면 딸은 공제 대상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세가 넘어가고 20세 이하니까 이 딸은 무슨 공제도 자녀 세액공제도 됩니다. 그래서 자녀 세액공제 기본이 되겠네요. 자, 아들 09년대 출생했으니까 20세 이하 맞고요. 현재 같이 살고 있으면 소득은 없답니다. 당연히 공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김미정 언니입니다. 형제자매인 거죠, 여러분? 자, 74년생이에요. 그럼 74년생이면 40이 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나이 조건 따질 때 20세 이하 60세 이상 조건이어야 되니까 21세부터 59세 사이는 안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연령에 일단 문제가 생겼고요. 같이 살기는 한답니다. 그런데 퇴직소득 금액 100만 원이 돼요. 소득이 문제가 아니라 나이부터 먼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미정 언니는 부로 입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되셨을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 이거 공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본인은 무조건 되는 거지만 20세 이하 자녀 2명과 그리고 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네요, 여러분. 네.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닥 많지 않았던 조건. 자, 입력하러 들어가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근로소득관리에 사원 등록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는 4번부터 입력을 합니다. 4번의 코드는 105번입니다. 4번 코드 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혹이라도 입력한데 코드가 잘못됐으면 삭제하고 다시 넣습니다. 4번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자, 성명 누구 넣어주시면 돼요? 김미소. 자, 주민등록번호 1번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는 7601232548-753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사 연월일은 2020년도 6월 1일입니다. 자, 그리고 내국인 맞고요. 그리고 우리 그대로 내려오셔서 거주 구분은 거주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근무하기 때문에 7번 국외근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직 사원이니까 생산직등 여부는 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소를 준 게 없죠? 네, 주소는 입력 안 준 게 없으니까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1번부터 우리 16번까지는 추가로 입력하는 정보는 없다. 주어져야 입력할 수 있으니까요. 자, 기본사항 탭 입력 끝났으면 우린 부양가족 명세 탭에 넘어갑니다. 자, 김미소 씨, 현재 여러분, 우리 여기 주어져 있는 요건에요.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이런 얘기 있어요? 지문상에. 없죠, 여러분. 왜냐하면 김미소 씨가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부양가족 공제 현황 쪽에 가시면 세대주 구분이 있는데 별도의 얘기가 없으면 채점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김미소 자리에서 우리는 부녀자, 한부모, 경로, 장애인 여부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합니다. 자, 지금 현재 김미소 씨는 부녀자 공제가 되니까요. 1번 이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인 벗어나 주시고요. 우린 배우자부터 넣습니다. 배우자는 3번. 이름은 누구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박재민입니다.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1번. 700420-1434-567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배우자는 소득금액 때문에 공제가 안 되니까 0번 부 선택합니다. 자, 나인 벗어나시고 우리 본인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럼 소득자의 직계존속 1번입니다. 자, 김성호 씨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내국인, 외국인의 내국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1번. 자, 번호는 460324-1354-875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4세이지만 현재 영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1번 소득자의 직계존속, 그리고 누구 넣어주시면 되시죠? 유미영씨 넣어줍니다.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1번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4805-20-2324-875라고 넣어주시고요. 72세입니다. 이분 또한 아버지와 같이 지금 영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부로 입력합니다. 직계 비속 4번 선택해 주시고요. 딸 방예슬을 넣어줍니다. 방예슬. 내국인이고 주민번호 1번. 자, 030705-4123-456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7살이고요. 20세 이하 조건이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공제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세액 공제에 동그라미 된 거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4번 직계 비속 선택하시고 우리 박호식 아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 1번. 090103-3143-578이라고 넣어주시고요. 11살이고 소득이 없으며 현재 같이 살고 있습니다. 20세 이하 조건의 자녀세액 그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제 자매가 있었죠, 여러분? 형제 자매는 6번입니다. 자, 지금 언니 김미정. 자, 내국인이고요. 주민등록번호 1번. 740112-2454-528. 46세 여러분. 네, 그리고 거기다가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니까 소득에 문제가 없지만 우리 20세 이하 60세 이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는 그대로 부로 두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부양가족 명세까지 모두 다 완성을 했습니다. 더 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 우리 몇 점, 5점 획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 다 끝났으니까 종료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김영철 사원 코드는 700번입니다. 부양가족 및 연말정산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완성하시오. 단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요. 부양가족은 모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며 제시된 자료 이외에 타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근로소득관리 쪽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를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700번에 있는 김영철 사원을 우리 반영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4번에서 700번 넣어주시면 되고 또는 F2번으로 불러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철 사원이 반영이 되면 여러분은 부양가족 탭에 등록되어 있는 사원을 이렇게 띄워놓고 필요하면 보시면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요건들 보겠습니다. 일단 부양가족하고 관련돼서 내용들 나와져 있고요. 지출 내역 주어져 있고요. 임차 내역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건들 보시면서 내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김영철 본인 37입니다. 자, 2020년 월세 420만 원이 있고요. 현금 결제 있으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래요. 이런 월세는요. 무주택자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였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일단 월세에 대한 부분을 보고자 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총급여 보는 자리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입력에 가시면 여기 21번 총급여 보이죠? 제가 분명히 총급여 얼마요? 7천만 원 이하자만 된다고 했어요. 자, 시험이 조금 친절하긴 했어요. 김영철의 기타 지출 내역에 가서 봤더니 총 급여액 5,500만 원이라고 주어졌지만 이거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연말정산 입력에 21번 총 급여라고 되어 있는 이 자리에 금액을 확인합니다. 5,500. 그러면 공제받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네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임차 내역에 봤더니 임차인, 소재지, 임대기간, 세대주는 김영철이고요.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이고 그리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내고 있는 월세는 무엇 해주겠다? 공제해주겠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요건입니다. 계약 면적 현재 무엇이다? 85평방미터. 그리고 세대주 김영철 씨 맞고 되셨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무주택자이고 총급여 5,500입니다.
공제 요건 모두 다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부분은 동그라미에 넣고 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뭐라고 쓰자? 월세. 공제 가능. 됐을까요, 여러분? 자, 김희미 씨, 배우자이고요.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배우자로 하여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 70만 원이 있다. 현금 결제했고요. 소득은 없답니다. 자, 지금 현재 배우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지금 김희미 씨 배우자가 공제 대상에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료는 연령과 누구요? 우리 소득 금액을 확인했을 때 모두 다 무엇 해야 된다? 충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20세 이하 소득 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자. 근데 배우자는 나이는 규제하지 않잖아요. 소득만 없다라면 우리 문제가 되지 않죠? 소득 없다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 보험료 70만 원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장성 보험료 70만 원 입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저희는 요거 일반 보장성에 넣을 거라서요. 일반 보장성이라고 저는 써놓고 가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박주희, 모친, 69세이고요. 현금으로 절에 시주한 기부금이 있대요. 여러분, 절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된다? 종교단체가 되죠. 그래서 저는 종교단체에 기부한 게 있다. 이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럼 기부금은 우리 연령은 규제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자, 소득 금액은 규제해야 하네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득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기부금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위원도 종교단체 기부금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김장훈, 장인 64세입니다. 자, 장애입니다.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고요. 장인 어른의 질병치료비 400만 원, 자, 신용카드 결제했으며 소득이 없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의료비 같은 경우에 여러분 질병치료비라고 했으니까 질병치료비는 의료비가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의료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우리 의료비도 무엇되고 공제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도 무엇되고 공제받을 수 있어요. 네, 두 가지 모두 다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소득과 무슨 부분, 연령에 대한 걸 규제하지 않죠, 여러분. 본인이 지출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64세인 장인은 연령 조건도 충족이고요. 소득도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공제받는데 전혀 하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질병치료비 400만 원은 의료비에도 넣어주시고 신용카드 금액에도 넣어서 공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김경민 자녀 23세. 자, 지금 대학교 등록금입니다. 자, 김경민 자녀는 23세인데 여러분 부예요. 일단 연령 조건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소득은 없다겠어요. 그럼 여러분 대학 등록금입니다. 대학.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비라는 얘기를 하면 자, 교육비. 여러분 지금 위에 쓰기가 조금 불편해서 저는 교육비 아래쪽에 쓸게요. 여러분 교육비 같은 경우는 우리 연령에 대한 거 규제해요? 안 해요. 자, 그런데 소득 금액은 규제해야 하네요? 하죠. 근데 소득이 없다겠고요. 그래서 23세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대학교로 입력하셔서 우리 연 9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김상민 자녀이고요. 22살입니다. 자, 논술학원비. 논술학원비를 22살이 아직도 내고 있다? 아, 재수하나 보죠, 여러분. 그런데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만 된다고 했어요. 그쵸, 여러분? 자, 그러면 이 100만 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학원비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무슨 부분? 지금 이 학원비는 이 아이는 취약전 아동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학원비는 여기다 쓸까요, 여러분? 무슨 부분? 교육비 공제가 되느냐라는 걸 물어봤을 때 교육비 공제는 안 돼요. 취약전 아동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거를 무슨 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여러분, 그럼 신용카드 결제하면 우리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죠? 네, 그 부분.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부분에 제가 썼지만 이건 지울게요. 우리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라고 배우셨다? 신용카드는 연령은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득 금액은 규제한다 안 한다? 한다. 자, 소득 없다고 했으니까 신용카드 결제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정리. 이 문제가 여러분 지금 나와져 있는 내용이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사람에 대한 인명별로 내용이 나오면 입력할 때마다 입력한 거 안 한 거 정확하게 잘 정리하면서 넣으셔야 되세요.
자, 우리 하단에 김영철 기타 지출 내역에 가서 봤더니요. 우리 총급여 5,500만 원 제가 아까 먼저 읽었고요.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는 맞는 것으로 가정한다. 주민등록번호는 여기 나온 거 그냥 인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벌써 등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등록하는 건 아니니까 신경 안 씁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액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영철은 여기서 월세만 얘기하고 말았잖아요. 근데 김영철 외부에 이외에 지출이 있었나 봐요. 자, 신용카드 사용액 2천만 원. 자, 장인의 치료비 무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신용카드는 연령은 규제하지 않고 소득은 규제하는데 장인은 지금 현재 소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요 신용카드 2천만 원에 장인의 신용카드 금액도 포함시켜 주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논술학원비는 포함되어 있대요. 여기 카드 결제했다는 건 포함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 2천만 원에 우리 장인의 신용카드 금액이 얼마가 있죠, 여러분? 장인어른의 질병치료비 400이라는 금액. 그쵸? 보면 여기에 400만 원 포함시켜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본인과 장인 과 합쳐서 얼마 공제받을 수 있다? 2,4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여러분? 네. 자, 그 다음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비 사용액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져 있는 내용에 현금 결제 나와 있는 글씨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현금 영수증으로 처리하시면 안 돼요. 현금 영수증을 받아오면 정확하게 현금 영수증 받았다고 줄 거예요. 현금 결제했다고 해서 현금 영수증을 무조건 받아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지 않습니다. 자, 연금저축 200만 원 납입한 게 있고요. 2015년도에 가입했대요. 그럼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에 대한 건 그냥 연금저축으로 가셔서 연금 계좌세액공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이고 계좌번호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은 누구 거만 된다? 본인 거밖에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김영철 씨가 누구이다? 본인이죠. 그러면 공제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입력하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영철 사원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저희는 연말정산 입력 탭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소득공제 쪽 먼저 넣겠습니다, 여러분. 소득공제 입력 끝나면 어디로? 세액공제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소득공제 쪽에서 넣어야 되는 부분이 주택자금 공제 부분하고 신용카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특별소득공제 입력하는 건 없으니까 신용카드 42번 자리를 입력하면 되겠네요. 42번 신용카드 등 사용에 더블 클릭해 주시면 팝업 창이 열립니다. 그러면 가자리 신용카드에 얼마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아까 이 자리에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는 거 있었죠? 근데 2,000이 아니라 장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400을 포함해서 2,400을 입력해라. 그럼 가에 2,400만 원 입력. 자, 여러분 더 넣으실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2,400만 원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신용카드 입력 다 끝났고요. 저희 이제 입력해야 되는 거 누구 입력하자고요? 세액공제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보험료부터 순차적으로 넣을 건데 여러분 보험료 넣기 전에요. 우리 세액공제 쪽 라인에 갔더니 저희 아까 연금계좌 자리가 있었어요. 그쵸? 그럼 연금계좌는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직접 입력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회색으로 나오는 건 우리 연금저축 1, 2, 월세나 주택, 임차 자리에서 입력하면 자동 반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연말정산 입력에 이 연금계좌는 연금저축 등 1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퇴직연금계좌가 있고요. 연금저축계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2번 자리 선택. 죄송해요, 여러분. 2번 연금계좌 세액이란 부분 선택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 본인 거 입력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갑자기 사례가 들렸어요. 자, 그러면 선택하셨으면 2번 연금저축 글씨 그대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코드 자리에서 F2번 눌러주시고 국민은행을 입력합니다. 자, 국민은행 입력하시고 계좌번호는 여러분 이렇게 하이픈 나와 있으면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212 다시 902367 다시 저 다시 넣을게요. 902367 다시
그리고 62791이네요. 자, 이렇게 넣으시고 엔터. 자, 납입한 금액은 얼마였죠, 여러분?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납입 금액에 200만 원 입력. 그러면 공제 대상 금액에 200만 원 반영돼서요. 우리 3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는 거 들어오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본인이 연금저축 가입했던 건 공제가 되니까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연금저축 등 1번, 노마자 1번 자리 탭에 넣어주신 건 연말정산 입력에 가시면 우리 연금 계좌라고 되어 있는 59번 연금저축 자리에 금액이 들어온 게 보여지실 겁니다. 그럼 연금저축도 정리가 끝났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입력한 거 다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시험 보실 때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시면 형광펜도 갖고 가시라고 해요. 그래서 형광펜으로 색칠하셔도 되잖아요. 네, 본인들이 실수하지 않게끔 하신 게 좋아요.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 보장성 보험료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60번 특별 세액공제 부분에 보장성 보험. 우리 아까 보험료 있었어요, 여러분. 자, 그 보험료는 김희미 씨 배우자 거. 그래서 요 보장성 보험료 70만 원 입력합니다. 근데 제가 일반 보장성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럼 일반 자리 선택해 주시고요. 7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배우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혼인 전에 계약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배우자여도 공제받는데 전혀 하자가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 저희 의료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비. 그럼 여러분 우리 의료비는 누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 장인요. 질병치료비라고 해서 제가 의료비가 있다. 그래서 이 의료비는 지금 의료비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도 됩니다. 라고 했던 거. 그러면 이 부분 들어갈게요. 장인이 지금 현재 여러분 64세예요. 그러면 65세 이상자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면 그 밖에 공제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자, 61번 의료비 더블 클릭해 주시면 팝업창이 들어오고요. 우리는 그 밖에 공제 대상자의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자리에 넣었는데 저 틀렸대요. 왜 틀렸냐면 나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공제 대상의 의료비에 못 들어가는데 근데 이분이 지금 이 질병치료비를 봤더니 이분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 장애인 의료비라고 해요. 그럼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 치유했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냥 장애인이 쓴 의료비예요. 그럼 장애인이 쓴 의료비는 우리 어디에 넣는다? 장애인 자리에 넣어서 그대로 전액공제 대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넣는 게 아니라 장애인 자리에 넣어라. 그러면 4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자, 여러분 의료비 넣을 거 더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공제 대상에 235만 원 들어올 겁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비가 있습니다. 62번 교육비 선택해 주시고 더블 클릭. 자, 김경민 자녀가 있었죠, 여러분. 대학교 등록금이 있었습니다. 자, 대학교 등록금 공제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대학생 자리에 가셔서 더블 클릭합니다. 25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여러분? 자, 교육비 더 넣을 거 있었나요? 없어요, 여러분. 논술학원비는 우리 취약 전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저희는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럼 교육비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무슨 부분? 기부금이 있었나요, 여러분? 네, 있었죠. 기부금은요, 모친이 절에 기부한 거. 그러면 63번 기부금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더블 클릭하시고 여러분 절은 종교단체라고 했습니다. 그럼 맨 하단 종교단체 당해기부금 클릭하시고 얼마 넣어주시면 돼요? 2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단체 당해기 부분에 모친의 기부금 200만 원 입력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기부금도 입력이 됐습니다. 됐을까요? 그럼 김희미 씨에 대한 보험료, 모친에 대한 기부, 장인에 대한 질병치료비, 그리고 자녀에 대한 교육비. 자, 여기까지 공제가 다 끝났네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월세 넣어야 되겠죠? 월세. 자, 월세는 우리 69번짜리 월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흰색이에요? 회색이에요? 회색. 그럼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서 입력해서 갖고 온다겠죠? 그럼 연말정산 입력 옆에 보시면 월세와 주택 임차라는 탭이 있죠, 여러분. 자, 이 자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임차인 명예에 여운혁을 넣습니다. 여운혁. 주민등록번호 주어져 있죠, 여러분. 여기 임차 내역 보시고 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는 78010312345671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유형은 우리 여기 하단에 가시면 주택의 유형 코드 구분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아파트이고 계약 면적 85평방미터. 그러면 아파트는 몇 번이 여러분? 5번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5번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계약 면적 자리에 가셔서 85평방미터 넣어줍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 그대로 오타 내지 말고 입력 서울 종로구 효자동이라고 줬습니다. 그대로 넣고 엔터. 자,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자, 요 임대기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2020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연간 월세는 상단에 가시면 2020년에 월세액은 420만 원입니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부분 월세액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됐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문제가 조금 됐어요.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지금 월세액 420이라고 줬는데, 이 월세액 420이 연간의 금액인 건지, 아니면 지금 한 달치인 건지, 이게 이제 이의제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손들고 질문하면 곧바로 해결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질문들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라고 넣고요. 금액을 넣을 때, 요 금액을 넣으실 때 지금 420만 원이란 금액을 1년치로 환산을 하면 2,940이 되거든요. 제가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현재 월세 기간이 6, 7, 8, 9, 10, 11, 10이에요. 그럼 7달치거든요. 그럼 7달치니까 이 자리에 입력을 하실 때 지금 2,940만, 아이고, 제가 2,940이 아니라 얼마죠? 420만 원. 자, 그러면 420만 원에 우리 곱하기 얼마 하시면 된다고요? 7달. 그럼 여러분 2,94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월세를 1년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무슨 뭐 한 달의 월세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를 입력했다. 2,940만 원을 입력하신 분도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월세가 아주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이 자리에 써드릴게요. 근데 이게 이의제기 부분이 있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월세액이 지금 매월 금액으로 이해했던 분들은 우리 7달치 계산하니까 2,940만 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420만 원이 2020년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또 계시냐면 420만 원. 여러분 1년은 몇 달이죠? 12달 12로 나눠요. 그리고 우리는 몇 달 살았어요? 7달 살았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는 245만 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달로 이해하셨던 분도 있지만 무슨 부분? 지금 저 420만 원이 지금 무슨 부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전체 금액으로 또 이해하셨던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셨던 분들은 245만 원으로 또 입력을 했던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는요. 출제자의 의도는 지금 저 420만 원은 언제? 우리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연 월세로 줬던 표현이에요. 연 월세. 그래서 420이다. 이렇게 답안 공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 420의 의도였는데 이의제기 2가지가 들어왔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 내가 여기다가 지금 현재 언제부터 언제 거라는 요건을 제대로 안 줬구나. 그래서 그 이의제기를 받아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2,940으로 넣든 245만 원 넣든 420으로 넣든 다 맞았으면 처리를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취지는 요거로 냈던 부분이에요. 저희는 420 넣을게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문구가 미흡하면 이런 이의제기가 생겨요. 그래서 연간 월세액 420만 원 입력.
자, 그래서 이렇게 420만 원 입력하고 나시면 우리 공제 대상 금액에 420이 들어오고요. 세액공제 금액 50만 4천 원 들어오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럼요, 요 월세 입력하시면 연말정산 입력이라고 하는 탭에 가시면 69번 월세 자리에 420 들어와서 50만 4천 원 공제되는 금액 들어온 것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되셨을까요? 네. 여기 다 입력하시면 우리 점수 몇 점이에요? 10점. 그래서 저는 10점을 획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되신 거예요, 여러분. 끝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빠진 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연금저축도 있고 월세도 있고 연말정산 관련돼서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전반적으로 다 냈던 문제예요. 네, 지문상으로 보면 되게 길지 않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냈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원천징수 쪽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원천징수는 여러분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조금만 잘하면 다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용기가 조금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리만 좀 잘하고 가세요. 항상 무슨 부분? 내가 뭔가에 공제를 받겠다라고 하면 연령과 소득을 규제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 얘기를 잘해서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저는 또 다른 기출문제 풀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